임대 지원이 있는 곳을 법인 사무실을 갈까요? 개인 사무실을 갈까요? 일요일 영업하면 배신자야. 매물 구하는 방법. 여자만 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은 소속 공인중개사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녹화가 잘 될란가 모르겠네. 나중에 한참 하고 나서 저러는 거 아닌가 몰라.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에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겠다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개업을 하겠다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뭐 대표든 소장이든 사장이든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취업이냐 개업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선적으로는 취업을 권장을 했던 게, 취업했다가 개업하는 건 가능한데 개업했다가 취업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취업은 내 돈 안 들이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스타일들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굳이 고민을 한다면 일단은 직원으로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하기 위해서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실무 교육비는 13만 원인데 요즘에는 100% 온라인으로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가진 못하고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실무 교육 받고 2년 뒤에 연수 교육을 받고, 연수 교육은 4만 원?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은, 실무 교육을 하고 1년 동안 중개 활동을 안 하면 이 13만 원짜리 실무 교육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연수 교육을 들을 때에는 실무 교육을 제가 2019년 초에 들었잖아요. 그럼 2020년, 2021년 말에 연수 교육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년도 단위, 몇 년도 이 단위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에 실무 교육을 받을 때 연말보다는 연초에 들으시는 게, 기간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에 있잖아요. 11월, 12월에 부랴부랴 실무교육 들으시기보다는 해 넘어가서 1, 2, 3월 이럴 때 실무교육을 들으셔야지 한 해가 확보가 됩니다. 취업 분야는, 이거는 뭐 어디 취업을 해도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 단 이제 아셔야 할 거는, 원투룸 이런 임대차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상가 쪽에 가시면 다시 초보로 시작되기 때문에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그 분야로 가시는 게 좋지만, 그게 없다면 너무 처음부터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무실 구하는 방법은 그냥 협회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없으니까 일반 구인 어플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차로 신문 같은 데에도 간혹 있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부동산 근무 조건이 주 6일 근무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거의 다 쉬고, 어떤 곳들은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일요일 영업하면 배신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곳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에 쉬고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추가적으로 격주로 휴무를 또 하는 곳들이 있어요. 한 달에 4주니까 한 달에 6일을 쉬는 거예요. 이틀 쉬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일을 하다 보면 손님이나 상대방에 맞춰야지 더 수월한 이제 스케줄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못 쉬었던 저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 생활보다 더 빡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9시나 10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7시에 하는 게 되게 대다수의 부동산이고, 여기에서 출근이 더 늦는 경우도 있어요. 뭐 10시 반, 11시에 출근하는 곳들도 있고, 뭐 상가 작업하려면 새벽 일찍 나와서 뭐 뿌리고 다니고 약간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6시 퇴근이 많으니까 부동산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있어야 퇴근하는 사람들이 연락 오거나 방문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차량 소지 여부, 차가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차가 있는 게 취업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차량 필수를 조건으로 다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꼭 좋은 차, 꼭 비싼 차일 필요는 없고 중고나 렌트나 저렴한 차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 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입점 부동산에서 아파트만 위주로 한다든지 그 단지 내 상가만 하는데 굳이 차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든지 나는 손님을 내가 태우는 일이 없고 어딘가를 가서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차가 없어도 무방해요. 그리고 대부분 식대 지원이 없어요. 식대 지원이 있는 곳을 듣기는 했어요. 제가 직접 다닌 적은 없지만. 아닌가? 있어.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식대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안 들죠? 거의? 뭐 자기가 원하면 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고정급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애초에 고용 자체가 그런 일반직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라고 영업직인 이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도 그때그때 다르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계약을 한 수수료를 받을 때에도 일단은 사무실의 그 부가세 제외하고 3.3 소득세 3.3을 공제해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광고 지원 여부 광고를 올 100% 다 지원하는 곳이 있고 비율에 따라서 광고를 지원 안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만 2개, 3개, 5개 뭐 한 달에 몇 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 대신에 좀 더 많이 쳐줄 테니까 광고비는 너가 알아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든 몇백만 원을 붓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 지원이 되는 곳을 가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중 가서 내가 광고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평균적으로 계약을 몇 개 하는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이 직원 등록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사무실의 대표님이 해야 되는데 정부24에 가서 직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나라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고용이 되어 있나 아니면 전에 사무실 다녔다가 지금 관뒀는데 거기서 아직 고용 해지를 안 했다던가 그런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다녔었던 사무실들의 이력을 다 알 수는 없고 현재 상태만 조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써보기도 했어요. 뭐 비율 몇 대 몇, 3개월 이후에 몇 대 몇으로 변경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굳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가 많이 돼요. 예전에 내가 회사를 다녔던 곳이랑 부동산에서 일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근로계약서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소장 입장에서는 내 사무실에서 실컷 배우고 물건들 다 떼다가 바로 옆에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아예 몇 킬로 몇 미터 이내에 개업 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래서 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 사장, 대표가 자격증이 있나 없나 아니면 나를 바지 사장 세우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표랑 직원들의 경력이 얼마나인가 그런 연차랑 주요 활동 범위를 알아야지 노하우에 도움이 있거든요. 마지막은 분위기. 여기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놀자판이어도 나한테 안 좋아요. 사무실 분위기는 좋을 수 있는데 나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법인 사무실을 갈까요? 개인 사무실을 갈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어쨌든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법인 사무실에 다녔을 때의 경험들도 소중하고 재미있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어요. 법인 회사보다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개인 사무실이 많아요. 이 중개법인의 손꼽히는 단점은 수수료 비율이 낮은 신입 직원들을 돌려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좋은 법인회사도 있겠지만 사무실 내에서의 경쟁도 심하고 관리는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규제는 심하고 하루에도 신입 직원이 임마 왔다 갔다 해요. 비율 올리기도 힘들고 올렸는데 막 제재 이 분야 하지 마라, 이 금액대 하지 마라, 이 마케팅 하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법인 사무실 들어갔던 이유가 체계적으로 잘 배우려고 들어갔던 건데 아마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본급을 갈까요? 비율제를 갈까요? 이거는 제가 딱 정의 내려드리기엔 어려운데 결정에 있어서는 생활비가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월세로 거주한다든지 혹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든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본급 추천. 조금이라도 고정급을 받으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 괜히 막 나 이거 계약 꼭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계약 몇 개 못했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될 계약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앨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율제. 기본급이 있으면 거기에 약간 안주해서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기도 있고 급여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의무적인 업무가 생겨요. 기본급 조금 받고서 되게 잡일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두세 달치 생활비는 견딜 수 있을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급여? 이 급여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너무 천지 차이고 나 이만큼 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 벌어도 문제고 못 벌어도 문제여서 저시기한데 가장 적게는 빵원을 빵원 버는 것도 아니야. 빵원을 벌 수도 있고요. 많게는 몇 천만 원 단위까지 벌기도 합니다. 중개를 해서 단위로 간 사람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개업할 예정인 지역에 취직해도 될까요? 참 저시기하죠. 내가 취업해서 여기를 직원으로 잘 다니고 있다가 주변에 부동산들도 다 알 텐데 거기에 떡하니 차리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자기가 직원으로 소속된 사무실을 소장님이랑 권리금 협의해가지고 인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대표가 자기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이 사무실을 넘겨야 되는데 어차피 이 지역에 개업을 할 거라면 내가 사무실을 토스해주겠다.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직원으로 일했던 지역에서 개업을 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초보일 때일수록 주변 부동산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공동중개랑 입소문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손님은 있는데 물건은 없어. 주변의 부동산들이 나한테 물건 공유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의 가족, 친구, 지인까지 나를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일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변 부동산이랑 어느 정도는 선은 지켜야죠. 근데 그렇다고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 데에서 일을 하면 입지가 너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같은 구 내에서 내가 개업하고 싶은 동의 옆동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전부 면접 가도 될까요? 저라면 3군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취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물건 내놓거나 의뢰할 때에도 저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군데의 포인트가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 부동산 하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부동산. 이거는 광고를 조금만 찾아봐도 여기가 매물 광고 엄청 잘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 소장님이 계신 곳 하나.
이런 식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두 군데가 남자 소장님이셨다면 한 군데는 여자 소장님으로, 반대로 두 군데가 여자 소장님이었다면 남자 소장님, 이렇게 성별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영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 공부가 실무에 사용되나요? 저는 공법이랑 세법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민법 조금, 그리고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뭐 특별히 알아야 되는 저런 것보다는 이건 기본으로 내 자격증 지키려면 뭐 알고는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세무사 분들 중에 기장만 하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어려워하는, 기피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기장은 뭐 회사와의 관계, 월마다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서는 기장을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힘들어하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격증 따고 중개실무 하면서 혹은 중개업을 하기 전에 공부할 거 추천을 해드리자면 경매 공부 해보세요.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자시고 뭐 이것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공부를 해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건 분석하는 거에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세금 절세하는 방법,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모른다면 좀 손해봤을 그런 부분들을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는 좋았어요. 매물 구하는 방법, 이거는 오늘 영상은 소속 공중개사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사무실에 가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호기심, 궁금하잖아요. 아직 취업을 안 해봤거나 하면은 뭐 원투룸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중개 플랫폼이 있어요. 중개사들만 볼 수 있게끔 유료 플랫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공실 클럽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스피드 공실도 있고 공실닷컴, 이제 막 공동중개, 다른 부동산에서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이랑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해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정확한 주소랑 금액이랑 뭐 가끔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집주인의 연락처, 근데 연락처가 그냥 번호는 아니고 안심번호로 050 뭐시기, 그렇게 매물 작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발품, 손품 하시는 게 방법. DM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건물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혹은 내가 이거 물건 작업을 하고 싶어 이러면 건물주의 주소, 뭐 등기를 떼도 그 소유주의 주소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현 주소보다는 거기에 우편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어디 누구누구인데 여기 물건 뭐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식으로 DM 보내는 것도 매물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전화 작업하는 것도, 이건 아까 이제 그렇게 공개된 사이트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어딘데요, 이거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전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명함이나 전단지 작업, 우리 특히 뭐 상가 같은 데 가면은 문에 뭐 명함이나 전단지 붙여놔가지고 매물 찾습니다, 지금 매수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봇대에 붙여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맨투맨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얼굴 보고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게 내놓으실 생각, 확장하실 생각 있냐 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식사하다 보니까 친해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마침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님 구하는 방법. 손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손님은 그냥 광고해서 구하거나 지인들이거나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활동할 때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인맥과 지인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온라인 광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직방다방, 뭐 네이버, 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손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 동아리,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거를 영업으로 할 수도 있죠. 저는 어쨌든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겸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하기 힘들고 다음에는 배드민턴? 그리고 면접 썰? 뭐 팁 같은 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약간 면접하거든요. 보통 부동산들은 서류 심사는 거의 없고 성별, 나이, 차, 사는 지역 뭐 이 정도만 알면 무관한 것 같고 대부분은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봐서 얘기하자고 기본급이나 비율 같은 협의도 그냥 면접 보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면접을 몇 군데를 보시고 괜찮을 것 같은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여자만 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자유로워져가지고 좀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톤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부동산에서 여자만 구인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뭐 무슨 상담하러 왔는데 결혼하신 분이 왔어요. 아 여기가 어디 학군이 괜찮고 우리 애도 여기 다니다가 학원 어디를 했었는데 뭐 수요 장터가 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성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뭔가 심리적인 안전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자 실장 구함, 여자 직원 구함 이런 식으로 특정 성별을 꼽는 공고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은 여자 중개사, 여자 소장님이 응대를 하거나 여자 손님이 오셨을 때 남자 중개사가 응대하기도 하고 아파트나 주택 관련돼서는 여자 실장님이 상가나 토지 관련돼서는 남자 대표님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거겠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응대하는 방법.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손님이 올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전에 손님 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저 역시 초반에는 손님한테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 근데 이게 몇 번만 이렇게 해봐도 무작정 다 물어보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초반에는 대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만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 붙으실 거예요, 입에.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중요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통화가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한테 낯선 것처럼 상대방도 제가 낯설 텐데 그 통화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간략하게 통화를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친해지면 통화 많이 해요. 뭐 이사 잘 하셨고 이런 난방 문제나 추가적인 문제 없으세요? 그냥 이런 얘기 뭐 강아지 이사 가가지고 애들은 적응 잘하나요? 친해져가지고 사무실에 놀러와서 같이 뭘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간단하게 가능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금액, 입주 일자, 미팅 시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짜리를 볼 거냐, 얼마짜리를 팔 거냐, 언제 장사 오픈하고 싶다, 언제 지금 집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된다, 혹은 언제 학교가 개강이 돼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살아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미팅 시간, 그래서 언제 볼 거냐. 실컷 상담 다 해봤자 사실 백문불여일견 나를 만나야 뭐 계약을 하던 뭘 하던 상담을 하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미팅 시간까지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시려는 물건 분야에 따라서 중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아까 상가라면 금액 중에 권리금을 꼭 물어봐야 한다든지 토지라면 용도 변경이나 도로라든지 조금씩 상담해보고 연습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내가 곧 죽어도 꼭 알고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은 그렇게만 물어보셔도 상담의 반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후 조언
이제 제가 굳이 뭔가 조언해달라 하실 때 목표를 최단기간 계약하기로 정하세요. 금액이 크던 작던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수수료 단타 한쪽에서만 받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한 바퀴 돌려보면 상담부터 계약 입주까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막 이론이 탄탄한 것도 이제 도움도 많이 되지만 막 실무 교육 또 듣고 막 어디 현장 강의 보고 인터넷 강의 보고 너무 그쪽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은 해봐야지 가장 빠르게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나름 최대한 줄여볼게요. 찌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서 나름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